정부가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수밖에 파업 없어요. 유도설은 이거 아주 강력한 설인데요. 조폐공사의 파업 유도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가 처음 도입되게 됐고 그 특검에 의해서 구속되면서 그만두게 된 분이에요. 이 정도 정원을 늘리는 건 그냥 칠판하고 맞아요. 네. 강의실에서 강의실에 그냥 의자만 더 깔면 되는 법과대학이나 이런 데나 가능하지 그 데는 안 돼요. 이게 파업이 이제 시작되는 이 장면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면서 하필 당시 그 진모 고검장의 사위가 나중에 검사로 임용되는 한모 검사였는데 그 한모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대표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럴 수가 없다. 네. 기획성 작품이라는 의심이 들어요. 내용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의대 정원이 3,050명쯤 됩니다. 네. 이걸 당장 내년부터 5,000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네. 약 70%를 그냥 갑자기 늘려버리겠다는 것인데 아니, 전문직 어느 직종도 이 정도로 갑자기 늘린다고 하면 반발이 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사나 아니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정부가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이 파업 유도와 관련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장인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근데 고등검사장 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왜 그만두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폐공사의 파업 유도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가 처음 도입되게 됐고 그 특검에 의해서 구속되면서 그만두게 된 분이에요.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것은 당시 대검 공안부에서 조폐공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하게 유도를 해갖고 파업을 기화로 해서 노조를 일망타진하고 뭐 그거를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하다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장인 진모 고검장이 얼떨결에 얘기를 했다가 그게 모 신문의 일면에 대서 특필되면서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거든요. 의료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가만히 있을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국민 여론상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이 더 높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의사들 돈도 많이 벌고 또 병원 가기도 어려우니까 의대 많이 뽑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일반론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보건의료상의 재난 상황이었죠. 코로나가 막 발발해갖고 확 퍼지면서 근데 그 선거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는 다 끝난 상황이고 그렇다고 새로운 유행병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유형의 보건의료상의 재난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선이 이제 딱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뭐 임박해서 누군가 조종안을 내요.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2,000명은 이게 실습실도 부족하고 무리니 뭐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400명이나 뭐 그 무렵으로 숫자를 좀 조절해서 이거를 합의하에 처리하자. 그리고 조율 수습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그러면서 의사분들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고 정부도 2,000명 증원해서 좀 양보하는 선에서 수습하자라고 누군가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 파업 유도를 했던 분의 사위가 이걸 해결해. 그런 절충안을 내서 그 선에서 마무리가 돼.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 그렇죠. 그러면서 총선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획 작품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그 이재명 대표, 이준석 대표가 둘이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게 기획설이고 음모론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게 설득력 있는 이유가 일단 5,000명으로 늘리면요. 현실론에 바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대학 의대에서요. 지금 2,000명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이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5,000명을 늘리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못 늘립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야 돼요. 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 아니에요. 국회 못 합니다. 정부가 하려고 해도 정부 입법도 안 되고 국회 입법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걸 던진 거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정리하면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그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이 딱 받고 네.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데 네. 이걸 이 음모론을 보면서 음모론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국힘이 겉으로는 일부 언론에서 지지율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 하는데 50일을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무척 위기론에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지율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위기 아주 극약 처방을 내린 거거든요. 저는 김용남 의원이 네. 이 음모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오는 각이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예. 제가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사를 했었어요? 아니 그게 한 25년도 조금 더 지난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데 네.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진모 고검장이 네. 그 발언을 해갖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게 사실은 대단히 역사적인 천인공노할 사건이죠. 만한 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대검 공안부가 네. 파업을 말이 유도했다는 안 것 자체가 되지. 네. 쇼킹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데 네. 지금 의사들 파업이 이제 시작되는 이 장면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면서 하필 당시 그 진모 고검장의 사위가 나중에 검사로 임용되는 한모 검사였는데 그 한모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으로 대표야. 와 있단 말이에요. 대표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거 이럴 수가 공교롭다. 없다. 네. 2,000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400명.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 동안 10년간 늘리자 4,000 그랬어요. 명. 그럼 4,000명이에요. 이거 갖고 파업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후퇴를 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이건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문제, 공공의대 어떻게 할 거냐, 의대 정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갖고 몇 년 동안 수기를 해야 될 그렇지. 문제예요. 이 정도 정원을 늘리는 건 그냥 칠판하고 맞아요. 네. 강의실에서 강의실에 그냥 의자만 더 깔면 되는 법과대학이나 이런 데나 가능하지 그 데는 안 돼요. 이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르려고 그랬거든요. 네. 자르려고 그랬는데 충돌이 빚어진 거예요. 그 실수거든요. 근데 충돌을 정리하다 보니까 국힘이 잘 조정이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형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 반짝한 거지. 충돌을 만들어 놓고 정리하면 수습하면 올라가는구나. 지지율이 올라가겠네. 그때는 실수한 건데 실수를 갖고 우리가 실수를 갖고 사건 한번 또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한 것 같은데 이거는요. 패착 중에 패착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특히 의대 문제는 네. 온 국민이 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늘리는 거 오케이. 너무 의대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만 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학습을 했어요. 네.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